자, 지금부터 이제 미적분에 대한 간단한 총평과 전문항 해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빨리 미적분으로 넘어왔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워낙 공통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빠른 템포로 미적분으로 와서, 미적분이라고 하는 게 문학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좀 여유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미적분으로 와서 문제를 풀었다면은 뭐 충분히 28번 정도만 빼고는 풀 수 있는 문제였고, 29, 30번은 이게 시간이 쫓기면 어려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딱 쳐다보면 어려운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중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13, 14, 15, 21, 22 뭐 다 안 푼 상태에서 빨리 넘어와서 봤다면은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었거든요. 살펴드리고 이제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23번입니다. 뭐 계산 문제죠. 24번도 계산 문제입니다. 25번도 사실은 제가 뭐 밑에 설명하느라고 밑에 그림을 그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그림 필요 없죠. 그냥 이 그림 없이도 이것만으로 충분히 요렇게 하면 충분히 답이 나오는 거라서 계산 문제였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해설 강의 때는 이 그래프도 그려드리고 이게 가지는 의미도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보실 분 보셨으면 좋겠고요. 26번은 뭐 늘 나오는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일반항은 0이다. 그걸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렴하면 리미트 일반항은 0,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쉬운 문제였고요. 자, 27번이 좀 때에 따라서는 계산이 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요 그림상에 보시면은 요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고,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마지막에 이제 이 상황에 왔을 때에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합성을 해도 됩니다. 뭐 이 중에 혹시나 상관없이 합성을 해오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합성을 해도 되긴 하는데 뭐 굳이 그까지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8번이 어쨌든 제일 어렵잖아요. 네, 굉장히 어렵고 제가 해설을 무려 한 40분 정도 천천히 설명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해만 딱 되고 나서 다시 쳐다보면은 금방 풀려요. 충분히 이제 한 8분 언저리에서 집중해서 풀면 풀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요. 제일 어렵긴 하지만 낯설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꼭 좀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제 이걸 어떻게 쌤 10가지 다 해요?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좀 하다 보면은 한두 개만 딱 하다 보면은 주기성이랑 대칭성으로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네, 요 그림 나오면서 풀리거든요. 자세한 건 해설 강의 통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29번도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냥 어쨌든 차분하게 푸시면 되고, 극한 비교하면서 어쨌든 무한대분의 무한대, 등비실 극한 같은 경우는 공비의 절대값, 숫자가 큰 놈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여유가 있으면 굉장히 쉽고 막 쫓겨가지고 마지막 막 10분 전에 막 들이대면은 좀 버벅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해설 강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30번도 보기에는 되게 뻑뻑해 보이잖아요. 제가 제 해설 강의 때도 굉장히 쉽게 풀어드리지만은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급수 파트가 집까짓게 어려워봤자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딱 전공법대로 F 구하고 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요 극한 계산에서 이게 약분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분이 돼서 K가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심플하게 문제가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개념대로 접근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미적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28번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에서 시간을 쏟기보다는 일단 미적분에 넘어와서 미적분에서 시간을 좀 써서 최대한 맞출 건 맞춰주고 이제 적당히 이제 넘어가서 어려운 게 어쨌든 13, 14 이쪽이 어렵잖아요. 그럼 거기 좀 잘 찍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공통 과목에서 20, 21 여기는 좀 할만하잖아요. 20, 21번은 충분히 빨리 풀 수 있는 조건이 됐었으니까 22만 이제 뭐 간격이 3이다라는 걸 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걸렸을 것 같고, 15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좀 어렵다라고 느낄 법한 문제들은 어쨌든 잘 안 보이는 게 13번 도형, 14번, 그리고 22번, 그리고 28번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최대한 점수를 따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30번, 앞에 있는 29번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빨리 진입해서 전공법대로 풀면은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고 나서 미적분을 많이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쉽잖아요. 빨리빨리 넘어와서 이제 풀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뭐 죄송한 말이지만 미적분 공부가 안 돼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미적분 공부하시면 된다. 너무 미분적분 위주로 막 삼도극 이런 거 위주로만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약한 거죠. 뭐. 극한, 급수 뭐 이런 거 잘 이제 출제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약한 거는 여러분들이 미적분 공부를 약간 편식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된 해설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입니다. 뭐 자주 나오는 여러 가지 미분법의 활용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눠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생각함수의 사실 덧셈 정리라고 낸 문제 같긴 한데, 과거에는 배웠으나 지금은 배우지 않는 생각함수의 합성을 쓰면 좀 더 빨리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뭔가 이제 예전에 교육과정을 썼을 때 좀 더 빨리 풀리는 스타일의 문제, 제 스타일은 아닌데, 무튼 간에 계산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끝까지 지켜보시면 제가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쭉 있는데 요 삼각형이요, 정삼각형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이 길이가 1이고 여기도 1이 되어지고 여기도 1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각이 3분의 파이가 되어집니다. 여기도 3분의 파이 60도가 되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지금 무슨 넓이를 S 오브 세타라고 뒀냐면은 OBC니까 요 넓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넓이가 되어지는 거니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요 넓이를 이제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 이쪽의 길이부터 구해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요쪽 삼각형을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길이를 기점으로 사인이 되죠. 1 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거 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각만 알면 되잖아요. 이 각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은 요쪽에 있는 각은 합해서 90도가 되어지는 거니까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통분을 하시면은 6분의 얘가 3,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빼기 세타,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사이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 금방 나와버렸죠. S세타라고 하는 거는요 2분의 1의 두 변각 끼인 각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사인 1, 그리고 요게 대한 사인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6분의 5파이 빼기 세타, 요게 이제 S세타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구하라 그랬냐면은 요게 지금 S세타예요. 근데 지금 미분해가지고 4분의 파이 넣어라 그랬죠? 그냥 미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하시면은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플러스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 그럼 코사인의 6분의 5파이 빼기 세타의 안에 있는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할 테니까 이쪽 부분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라 그랬냐면은 4분의 파이를 넣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냥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죠. 그러면 얘가 4분의 루트 2. 거기에 사인, 자, 6분의 5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요. 자, 6분의 5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뺍니다. 그러면 얘가 12분의 10파이에서 3파이를 빼니까 12분의 7파이가 되겠네요. 12분의 7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루트 2가 되면서 4분의 루트 2가 돼요. 그러면 얘가 4분의 루트 2로 이렇게 묶어지겠죠. 묶어내버려요. 묶어내버리면은 이 뒤에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코사인의 12분의 7파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과거에 합성을 쓰면 좀 더 빨리 되긴 합니다. 합성을 쓰면 빨리 되긴 하는데, 그걸 제가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생각하면서 합성을 지금 안 배우잖아요. 네. 물론 저도 이제 뭐 심심해서 해보긴 해봤어요. 해봤는데 뭐 이제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냥 만약에 생으로 12분의 7파이를 구하려고 덤빈다. 그럼 굉장히 뻑뻑합니다. 왜 뻑뻑하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생각나는데, 12분의 7파이는 12분의 3파이에서 12분의 4파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쓰는 거냐면 덧셈 정리를 쓰는 거죠. 사인, 얘가 이제 4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막 계산이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만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코사인도 복잡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게 안 보이면 그냥 피지컬로 뚫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빨리 이게 안 떠오르면은 그걸 이거 뭐 어떡할 거야. 빨리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버리는 게 장땡이니까 그런 경우는 피지컬로 뚫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다. 보세요. 물론 이것도 피지컬을 뚫어야 돼요. 이 부분을 만약에 내가 2분의 파이, 12분의 6파이죠. 플러스 12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각변환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뭐는 내가 구해줘야 돼요. 사인 12분의 파이는 또 구해줘야 돼. 그럼 결국 또 아까처럼 또 가잖아요. 12분의 4파이에서 12분의 3파이 빼야 되잖아요. 그럼 또 얘가 피지컬적인 싸움으로 가서 또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걸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가 12분의 7파이고 여기도 12분의 7파이죠. 같은 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12분의 7파이는 둔각이에요. 2분의 파이보다 큰 거니까. 그러니까 둔각이니까 얘는 양이 되어지고 얘는 이제 음이 되어서 풀 빼기 풀 해서 이 전체는 이제 플러스가 되어집니다. 이 전체는 이제 플러스가 되어져요. 플러스가 되어지는 건데 어쨌든 내가 여기 안에 있는 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냐면은 그냥 얘를 제곱을 해버려요. 확 제곱을 때려버려요. 그러면 앞에 제곱 더하기 뒤에 제곱은 1이죠.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12분의 7파이 코사인 12분의 7파인데 사실 이것도 쓸 필요가 없는 게 좀 이걸 우리가 암산 때려주면은 이게 사인의 백악 공식으로 처리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뭐라고 처리 가능하냐면 사인의 이 안에 있는 각의 2배 하면 6분의 7파이죠. 이거를 내버린 게 요 위에 있는 이 값이 되어버려요. 그럼 사인 6분의 7파이는 사인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사인 6분의 파이랑 무슨 차이 나요? 음수 차이 나요. 각변환을 해주시면. 그럼 여기 있는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2분의 1 돼서 1 더하기 2분의 1. 즉 이 부분이 2분의 3이 되어집니다. 화면이 흔들렸죠? 죄송해요. 얘가 이제 2분의 3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의 제곱이 2분의 3인 거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을 건데 안에가 플러스라 그랬으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훨씬 더 빠른 계산이 될 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여기 루트 2를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자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루트 2 지워버리면 남는 게 4분의 루트 3이 남겠죠.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답지를 보니까 좀 약간 돌아서 가더라고요. 가는데 어쨌든 취지는 덧셈정리를 쓰라고 준 것 같기는 합니다. 하는 건데 요 상황에서 이제 뭔가 양변 제곱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기 때문에 제곱을 하겠다라는 발상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 AB가 라고 되어 있고 요 극한이 이렇게 P 또 P는 상수다. 이것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앞에 그
20번 문항을 출제하신 분이 이 문제도 출제한 것 같아요. 앞에 그 20번이 요게 20번 문제였잖아요. 아까 전에 20번 문제 풀 때 여기 있는 P값을 구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극한이 있다 정도만 알려주는 도구였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P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극한이 있다, 극한이 존재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때 P는 상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 P라고 하는 거는 0도 가능합니다. 그냥 극한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 아닌 두 정수 A, B가 그랬으니까 어쨌든 A, B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돼야 되고요. 얘는 무슨 극한이냐면은 등비수열 극한이잖아요. 등비수열 극한이 존재를 하려면은 분자가 분모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A 플러스 B가 어쨌든 간에 음이 될 수는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 안에 들어와야 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정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뭐 P가 0으로 수렴할 때, P가 1로 수렴할 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요 상태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때 요 극한이 존재하게끔만 세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쉽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A에 봐봐요. A에 일단 0이 올 수 있죠. 0이 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쪽 부분이 0이니까 0, 0 사라지죠. 0, 0 사라집니다. 그러면 B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자, 일단 B가 4가 될 수 있냐, 4보다 클 수 있냐,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보면 돼요. 근데 일단 만약에 B가 예를 들어서 4보다 작잖아요. 그럼 얘는 발산해요. 얘 0이고 0인데 B가 얘보다 작으면은 제일 센 놈이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얘가 수렴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어쨌든 B가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만약에 이 B가 4가 돼버리면은 요렇게 하면은 B니까 4가 되죠, 극한이. 그리고 얘가 요렇게 처리하시면은 이게 이제 4가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얘가 0이 돼서 이 B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밖에 안 된다. B는 4보다 큰 숫자밖에 안 된다. 근데 B가 4보다 커서 버리면은 여기는 A가 0이니까 사라지는 거고, 여기도 이제 B가 4보다 큰 거니까 다 죽여버리면은 남는 것끼리 계산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냥 B가 나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B는 그냥 4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5, 6, 7, 8. 토탈 이게 몇 개? 4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A가 1일 때를 해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A가 1이 돼버리면은 어쨌든 이 4가 제일 현재로 센 놈이기 때문에 이 1은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그럼 그냥 이 1은 그냥 없다고 쳐버리고, 그럼 B는 뭐보다 커야겠어요? 무조건 4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아까 4일 때는 해봤잖아. 이 B가 안 나와요. 따라서 B는 4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5, 6, 7, 8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합해서 8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8이 와버리면은 1 더하기 8은 9가 돼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5, 6, 7까지만 요렇게 3개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가 2가 되면은 5, 6이 되니까 2개가 되는 거고, 3이 돼주면 5가 되어서 1개가 되는 것까지는 됐어요. 이까지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A가 4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예요. A가 일단 4가 돼버리면은 보세요. 이게 4가 되고 여기도 4가 있고 4가 있죠. 그러면 요렇게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A가 4예요 지금. 요렇게 계산하면 4분의 12는 3이죠. 3이 남고, 어차피 B가 뭐냐를 봐야 되는 건데, A가 4일 때, 자, 이제 A 4일 때 나눠지겠네요. B가 만약에 0에서 3까지다라고 쳐볼게요. B가 0에서 3이다 쳐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얘는 작은 거니까 죽여버릴 수 있고요. 죽여버릴 수 있고, A가 4가 됐기 때문에 요렇게도 계산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그냥 1이 돼버려요. 1. 그러니까 그냥 1인 거죠,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극한이 4가 되어지는 건데 B가 0과 3 사이라 그랬잖아요. 아, 모순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B가 4일 때를 이제 해볼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합해서 8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A가 4고 B가 4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4의 n 플러스 1로 분자분모 나눠주면 되겠죠. 한 번 더 쓸까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일단 이 분자가 요 같은 게 사라지죠.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지고 그러면 이제 4의 n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요렇게 나눠주면은 자, 분자분모에 4의 n 플러스를 나눴어요. 여기는 1이 되어지고 여기는 4분의 1이 되어지고 여기는 뭐가 돼요? 4분의 10이니까 3이 남죠. 요렇게. 그럼 얘가 계산해보면은 4분의 3이고요. 이때 약분을 처리하시면 여기 3 약분되고 4분의 1분의 1인 거니까 4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A가 4, B가 4라고 했더니 극한도 4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4는 B가 되는 거 맞죠? OK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 A가 4가 되고 B가 4가 되면은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 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5일 때를 해볼게요. A가 5가 돼버리면은, 다시 보세요. 그럼 이제 이게 제일 센 놈이 되죠. 제일 센 놈이 되고, 어차피 A가 5인 마당에 B가 5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합해서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제일 센 놈이 A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끼리 극한이 답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A분의 12예요. A분의 12가 이제 B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A가 5가 돼버리면 뭐가 안 돼요? 정수가 안 돼요. 아, 불가능. 노. 이렇게. 되셨죠? 그럼 이제 A가 6이면 어떻게 되느냐? 6이 되어지면 마찬가지죠? 여기는 얘가 이제 6이 되는 건데 여기가 이제 6이 되겠죠? 6분의 12가 답이니까. 그럼 얘가 B가 2가 돼요. 되네요. 그쵸? A가 6이 돼버리면은 B는 2가 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개가 나와요. 네, 한 개입니다. 한 개. 마지막으로 A가 7이 돼버리면은 다시 보시면 7분의 12는 정수가 안 되죠? 네, 7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총 올 수 있는 개수가 요렇게 하면 4, 3, 2, 1, 10개죠? 뒤에 또 얘가 한 개 더 있고 또 한 개 더 있잖아요. 즉 이렇게 쭉 세주시면 정답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12개가 정답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주관식이라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은 있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어느덧 마지막 30번입니다. 뭐 급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굉장히 하기 싫게 생겼죠. 네, 일단은 이런 거에 쫄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급수 파트가 어려워봤자거든요. 솔직히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니까짓 게 어려워봤자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보세요. 자연수 K에 대해서 함수 fx가 급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급수인가 봤더니 잘 보세요. 어쨌든 얘는 자연수고 자연수니까 그쵸? 이 위에는 그냥 뭐냐면 다항함수예요. 그쵸? 위에는 다항함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항함수지만 더 뭐 변하지는 않아요. 고정적인 상태예요. 왜냐면 시그마의 리미트니까 더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해가는 건데 이 시그마의 인덱스는 n이기 때문에 이 n은 현재 분모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는 다항함수긴 하지만 고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픽스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어떤 함수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분모는 잘 보시면 이 전체의 n-1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의 n-1. 그러니까 얘가 어떤 향기가 나냐면 등비급수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등비급수에. 따라서 이게 지금 공비가 뭐 1이냐 아니냐 1이냐 0과 1 사이냐 이런 걸 좀 잘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함수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공비가 만약에 1이다라고 해보세요. 1을 넘어서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 분모에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딱 1이 되죠? x가 k가 되면 되죠. x가 k가 되면 딱 정확히가 0이 돼버리고 1이 남아요. 근데 위에도 x-k가 있다 보니까 k를 넣으면 분자도 0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딱 보여지는 게, K를 넣었더니 0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K가 아니기만 하면 이쪽 부분이 살아남죠. 살아남고 플러스 1이니까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은 무조건 1보다 크게 되겠네요. 이게 짝수제곱인 거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그럼 공비가 1보다 크냐?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분모에만 n-1 있는 거니까 공비가 이거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역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1보다 큰 거에 역수니까 0과 1 사이에 오게 되겠죠? 그러면 등비급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써볼게요. 이 fx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건데, 만약에 x가 k가 돼주면 fk는 그냥 0이에요. 0. 이렇게. 그리고 x가 k가 아니게 되면요, 이제 등비급수가 되어지는 상태인 거니까 1-r에 조금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번이겠죠. 공비가 이거 분의 1인 거니까 어떻게 들어가면 공비가 1-r. r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1 더하기 x-k의 2k 제곱. 요거 분의 1. 요게 이제 공비죠. 공비가 이거예요. 이거고, 초항은 여기 있는 얘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 초항이겠죠. 1을 넣으면 얘가 0제곱이라서 이 분모가 1이 돼요. 여기 있는 이 분자가 그냥 초항이 되겠네요. 초항이 k의 x-k의 k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렇게. 요게 이제 fx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네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통분을 할게요. 그럼 얘가 1 플러스 이거 분의 얘가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 버리면은 1 플러스 x-k의 2k 제곱에다가 얘가 위로 올라가고 1을 뺐으니까 1이 지워지고 뭐만 남아요? x-k의 2k 제곱만 남아요. 그리고 여기 분의 1이 되고 위에 이제 k의 x-k의 k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얘를 번분수를 그냥 확 치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번분수 치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 분해 얘가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거니까 k의 x-k의 k 플러스 2제곱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x-k의 2k 제곱.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어집니다. 요게 이제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 지워버릴게요. 요것도 지워야겠다. 이렇게죠? 네.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fx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지금 밑에 조건을 만족할 때라 그랬어요. 어떤 실수 A에 대하여, 항상 어떤 실수라는 말은 어떤 존재성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 존재성이다. 뭔가 하나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뭐가 존재하는 거냐? 자, 이것이 0보다 크다. 생각해보세요. 얘가 같으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불연속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불연속인 게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불연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극한이 뭐 해야 돼요? 존재를 해야 돼요. 존재를 해야 함수값을 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자극한 것과 달라져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극한이 존재하고 얘가 함수값보다 큰 상태. 그런 어떤 불연속 지점이 뭔가는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얘가 K일 때 0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리미트 극한을 취할 수 있죠. 요 앞에다가 리미트 X가 K로 갈 때 이렇게 해보시면은 K일 때 연속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이 되죠. 맞아요? 근데 K가 아니게 돼버리면 잘 보세요. 이쪽에 있는 얘랑 이제 같은 인수가 되어지는데 차수만 차이 나요. 네, 차수만 차이 납니다. 그리고 K는 자연수라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K가 자연수인데 막 3이야. 예를 들어서 3이 되어서 얘가 6제곱이고 4제곱이라서 약분이 됐는데 밑에 이 X 빼기 K라는 인수가 두 개 남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극한이 존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극한이 없습니다. 그럼 K에서 일단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K 말고 다른 곳에서 뭔가 극한이 있으면서 함수값보다 큰 또 다른 점프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 식만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K 말고 또 다른 점프 지점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항함수고 여기도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인 이 분자에서 또 다른 점프 지점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이 함수는 유일한 점프 지점이 K가 되어지는 건데, 분모가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커져버리면은 약분이 되고 분모가 남게 돼요. 남아버리면은 결단코 유일한 불연속 점프 지점에서 극한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일단 이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안 된다. 그럼 만약에 분모가 분자보다 더 작아요. 예를 들어 이제 자연수 K가 1인 거야. 예를 들어 1이에요. 그러니까 약분이 되더라도 뭐가 남죠. 남아요. 남고 거기에 극한 K 보내버리면 이게 약분되고 남은 상태에서 K를 보내버리면 이게 0으로 가죠. 0이 돼버리면 극한도 0이고 함수값도 0이에요. 그러면 불연속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연속이 돼버리는 거니까. 아, 그러면 이것도 안 돼? 그 말은 딱 감 잡으셨죠? 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지워지나 보다. 한마디로 K 플러스 2랑 2K가 같은 상태. 그럼 어떻게 하면 같아지는 거예요? 2가 돼야 되나 보다라는 거죠. K가 2가 되어서 얘도 4제곱, 4제곱에서 완전히 약분이 돼야 되나 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요거랑 요거 남는 건데, 남아있는 거에 K 극한을 보내버리면 여기 K 넣으면 0이잖아요. 0이니까 여기 1이죠. 1에 4제곱 1이죠. 그리고 1이고 K는 2잖아요. 그러니까 극한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2로 가는 거예요. 극한이 2로 가는 건데 존재를 해요. 함수값은 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 맞죠? 이게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하, K가 2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끝났어요. 싱겁죠? 지금 보시면 얘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 있는 2K는 그러면 4가 되는 거고요. 이 분모는 2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F4를 알아야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시죠. 2가 아닐 때는 이거라 그랬으니까 F의 4를 구하려면요. 여기다 이제 약분을 시켜준 상태에서 X 대신에 4를 집어넣어야 돼. 되셨어요? K는 2라 그랬습니다. 분명 K는 2라 그랬고, 이거는 약분이 된 상태고, 요게 지금 2예요. 집중해보세요. 여기 2가 되고, 여기도 2니까 2의 제곱 4예요. 그럼 여기 X에 4가 들어가면 4-2는 2죠. 2의 4제곱이죠. K가 2니까 2의 4제곱은 16이야. 16 더하기 1은 17이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F4는 얼마다? 34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다시 위로 오시죠. 결국 이제 이거 구하라잖아요.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시그마 급수죠.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분의 34. 이걸 구하는 거예요. 완벽한 등비급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r에 r은 2분의 1이죠. 초항은 이제 n에 1 넣는 거죠. 초항을 그냥 34로 적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1을 넣어야 돼요. 그럼 초항이 17입니다. 따라서 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 2분의 1분의 17인 거니까 정답은 얼마? 34가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급수 집가짓기 어려워봤자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극한에 대해서 좀 침착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버벅대면은 앞에 있는 그 20번도 버벅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같은 느낌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극한을 좀 여러분이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정리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